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네 어머니들처럼 그저 자식 하나 바라보고 평생 살아온 65세 여자입니다. 다른 분들은 여기에 남편도 포함이겠지만 저는 44세 남편을 떠나보내서요. 당시 중학교 다니던 남자애 하나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인 딸내미 데리고서 살아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바르고 착해서 힘은 들지 않았는데 문제는 돈이었지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 되는 거. 남편만이 아닙디다. 시댁 가족도 그렇게 끝이 나는 모양인데 당시 제 나이쯤 되었던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드자비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년아, 내 아들 네가 잡아먹었지? 요년. 안 그러면 그 건강하던 애가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냐? 응? 니년이 다 뭔가 이상한 야로를 부린 게야. 못된 년. 내가 너 볼 때부터 재수가 없었어. 요즘에 얼굴 보기도 힘들어서 들러라 들러라 해도 바쁘다고 빼는데 그거 다 너 때문이었던 거고 에차 남편 잡아먹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이년아. 어머니 죄송해요. 다 제가 못나서. 남편 간 날 하도 정신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울며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정말로 제가 남편을 죽였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남편은 퇴근하다가 과로로 정신을 잃어서 운전 중에 심근경색으로 갔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느낀다며 위로금도 주고 갔는데 물론 시어머니가 가져가셔서 저는 얼마인 줄도 모릅니다. 무엇이건 남에게 뒤집어 쓰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이해는 하지만 참 남편 죽인 년이란 그런 소리 드라마에서 볼 적에 이때 생각이 나면 아직도 악몽을 꾸곤 합니다. 그때 서방님과 동서가 시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서 저를 째려보고 있었는데 노인네야 그렇다 쳐도 젊은 그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도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형수 서운할 것도 없어요. 우리 엄마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잖아요? 형님 몸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형수가 우리 형 식사 잘 챙기고 잘 들여다만 봤어도 이렇게 안 됐어요. 회사 일이야 다들 하는 거고 과로? 다 하는 거야. 회사 다니면서 누군들 안 그렇겠냐고요. 이건 전적으로 형수가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거라고요. 직무유기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방님이 그런 말 하니 웃기네요. 막말로 첫 번째 동서하고 사별하고 두 번째 아내들인 서방님은 그럼 처음 동서 신경 안 쓰고 방치해서 죽인 거겠네요. 네? 내가 이런 말 안 듣고 싶어서 차라리 내가 먼저 죽는 게 낫겠다 했던 사람이에요. 동서 앞서 갔을 때 오히려 그 집한테 고개 빳빳이 들고 당신들 때문에 호랍이 됐다고 그렇게 유세 부리더구만. 우리 남편 심장마비로 죽은 것은 이제 내 책임이에요?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구만. 이게 돈 보고 눈이 뒤집혀서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네. 야, 영수말 하나 틀린 것 없어 이거사. 둘째 걔는 원래 비리비리했었어. 근데 내 아들은 아주 건강했다고. 이게 남의 집 장남 잡아먹고서 어디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 오리발이야? 너 새서방이라도 생겼냐? 그래서 회사에서 주는 돈 가지고 새 출발하려고 안면몰수하고 나서는 거냐고. 생전 큰 소리 한 번 없이 고분고분 하던 애가 돈 얘기 나오니까 면을 확 바꾸네. 소름 끼쳐. 그래, 원래 이런 종자였어. 그러니 내 아들 잡아먹지. 우리 애들 키우려고요. 어머니 장남 갔어도 그 사람 애들 가르치고 입히는데 써야죠. 그걸 왜 어머니가 가져가시냐고요. 우리 남편 목숨값인데 왜 그걸 서방님이 가져가냐고요. 정확히 말하면 돈의 편에 선 것이죠. 안 그래도 저를 무시하던 둘째 동서는 제 말에 자기는 왜 물고 늘어지냐며
옆에서 악을 썼습니다. 쉬쉬하지만 첫 번째 동서 아플 적에 바람나서 지금 동서내와 초상 끝나자마자 상견례 잡고 진행했던 것을 아는 저는 시어머니나 서방님 그리고 지금 동서도 사람으로 안 봤었습니다. 저는 이 수모를 당한 남편 초상 이후로 남편네와는 거의 의절하다시피 하며 지냈습니다. 애들도 예의상 명절에 인사 보냈는데 본인들이 가기 싫다고 하는 바람에 그만두었죠. 참, 이때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동서에게 특히 정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엄마, 우리 명절 인사 가는 거 안 가면 안 돼? 거기 이제 원수집 아니야?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하고 자기네는 이제 상관없는 집이래. 작은 엄마가 나도 그렇고 희진이도 가기 싫대. 아니 그 집 애들 장난감이 바닥에 있길래 그거 주우면서 살짝 만졌는데 확 뺐더니 듣는 데서 더럽다고 면박 주잖아. 거기 안 갔으면 해. 할머니도 엄마 욕만 하고. 둘째 손주가 진짜라던데? 우리는 이제 남의 집 애들이라고. 너희 듣는 데서 그래? 원수집이라고? 미친 것들. 가지마. 내가 미쳤다고 널 보냈다. 그렇게 아들 장남 찾더니 그 집이야말로 자기 아들이라도 죽으면 땡인가 보다. 징한 것들. 아니 누가 뭐 달라니? 아들 잡아먹었네 어쩌더니 결국은 위로금 뺏어먹으려고 한 소리였지. 더럽고 치사한 것들. 엄마가 뭘 몰라서 미안하다 희서가. 앞으론 절대로 그 집 안 보낼 테니까 너희도 가지마. 그리고 싹 잊어. 안 좋은 기억들. 당시 사춘기이던 아들을 끌어안고서 혹시나 엇나가지 않을까 제가 걱정을 엄청 했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다행히 수도분하고 밝게 모진 기억을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하며 넘겼습니다. 같은 형제라도 다르고 할머니라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이미 어릴 적에 처절하게 배운 것이죠. 우리 애들 먹여 살리느라 저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남편 가고 나서 근 2년 동안 직장을 찾으며 손가락 뺄 수가 없어 푼돈이나마 번다고 식당으로 밤에 설거지하러 다니고 청소와 건물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알아봤습니다. 일단 막내 희진이가 저 때문에 아이들에게 놀림당하지 않을 근사한 직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마침 식당에 점심 드시러 오는 사장님네 회사 격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말이 격리지. 저 말고 격리 부장님이 계셔서 저는 전화 받거나 영수증 철만하면 되는 데다 잡다한 청소하는 것이 주 업무였습니다. 특히 점심값 아낀다고 회사에서 밥을 해먹는 곳이라 특별히 월급 50을 더 받고 점심까지 맡아 준비해야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밥은 밥솥에, 어지간한 반찬은 사장카드로 결제하여 준비하면 되는데 시중 반찬은 비싸서 제가 집에서 애들 반찬 만들면서 양을 보태서 준비하기도 하면 되는 거였죠. 그 전에 맡아 하던 격리가 아가씨라 아주 원성이 많았다고 하는데 제가 맡은 이후론 불만이 쏙 들어갔습니다. 특히 찌개 끓이기 시작하는 11시부터는 다들 침 흘리며 서성이고 이렇게 먹는데도 반찬값이 그전보다 덜 나온다며 짠돌이 사장님이 보너스까지 챙겨주고 제법 인정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 보기 민망하지 않을 사무직기를 하며 저도 은근히 인맥이 넓어졌습니다. 심지어 은근히 자기가 자금 될 테니 식당 하나 차리자는 사장님도 생기고 말이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신경을 제대로 못 썼어도 우리 아들은 서울소재대학에 들어가서 보람을 주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뭐 이런 거 가지고 놀래요. 내가 머리가 엄마 아빠 닮아 좋잖아. 요즘은 학자금 잘 나오니까 학비 걱정은 마세요.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충분히 대학 다니는 시대예요. 나도 그만큼 성적 낼 거고 엄마 조금만 고생해요. 희진이 나도 같이 키워야지. 뭐야 말만이라도 고맙다.
아무래도 터울이 있어서 딸 같긴 할 거다. 너희 아빠 그렇게 될 줄 모르고 누뚱이 덜컥 만들었는데 그래도 저것이 양념 노릇 톡톡히 하잖냐? 오빠 오빠 앵기면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고 말이다. 그러게요. 어쩔 때는 밉고 귀찮은데 없으면 또 영 이상하고. 엄마, 그리고 희진이가 저 키우기도 했어요. 조금 질 안 좋아 보이는 애들하고 있는 거 보면 쫓아다니면서 절대로 저 오빠들하고 놀지 말라고 얼마나 잔소리 하는데요. 딱 보면 안 돼요. 찌끔한 게. 그런데 그 소리 들으면 나도 솔깃해서 거리 두게 되더라고요. 오죽 못나고 안 좋아 보였으면 어린 것이 그런 소리 할까 싶어서. 허허, 그러게. 희진이가 사람 보는 눈이 까탈스러우니 동생 말 듣길 잘했나 보다. 좋네. 오빠가 동생 말도 잘 들어주고 바른 길로 가니. 그렇게 학교 다니다 군대에 간 아들내미는 또 모범 병사로 전우들이나 주임원사에게 이쁨을 많이 받았는데 사격도 잘해서 휴가도 보통 아이들보다 더 많이 받고 제법 적응을 잘했습니다. 한창 희진이가 오빠 때문에 군대 건빵에 맛을 들여서는 그거 얻어먹는 재미로 자기가 먼저 선물 챙겨 보내고 편지 주고받고 했는데 엄마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솜씨 제대로 부려서 바리바리 사가지고 면회를 가기도 했었죠. 그때 아들하고 딸려 나와서 정신없이 주워먹던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없이 사는 아이인가 보다 하고 또 뭐 좋아하냐 물어 좋아한다는 것 좀 챙겨 먹였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기 전에 병장으로 만기 휴가인가 뭔가 긴 휴가 받아서 집에 인사 올린다고 찾아왔는데 번쩍번쩍하는 자동차에 멋부리는 게 심상치가 않아 뵈는 겁니다. 어머니, 참 희석이가 저를 인간 만들고 어머니가 저를 사람 만드셨습니다. 제가 군대 오기 싫어서 미국으로 도망가려다가 잡혀온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죽어도 미국 말고 한국 땅에서 죽으라고 그렇게 저 붙들어서 강제로 입대시켰는데 제가 성질나서 일 치려는 걸 희석이한테 들켰어요. 담요로 저인 척하고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교대 끝나고. 아무튼 그때부터 제 옆에 딱 달라붙어서 저를 챙기고 감시하는데 살아온 이야기 듣고 하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동갑내기 군대 동기 때문에 철들었죠 뭐. 다행이네요. 다 인연이 닿아서 그런 거지 뭐. 희석이 쟤도 호감이 있어서 그랬겠고 둥글둥글하긴 해도 쉽게 마음 안 주는 앤데 그러게요. 보니까 착한 듯해도 냉정한 구석이 있어서 아무나 곁에 안 두더라고요. 제가 운이 좋았죠 뭐. 어머니, 저 종종 집에 들러 신세 좀 지겠습니다. 면회 오셨을 때 한번 따라붙고 어머니 음식 그리워서 제가 병이 날 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대 후에도 희석이 옆에 딱 붙어 있을 겁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요. 우리 먹는 거 변변찮은데 오기 전에 말하면 내가 준비해 둘게요. 자주 와요. 아이 어머니 말 놓으세요. 불편해요. 그럼 종종 신세 좀 지겠습니다. 넉살도 좋고 유들유들하니 모자람 없어 보이는 이 군대 동기에게 저도 호감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좀 살아 보여서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속물 같아 보여도 당장 비빌 언덕 없이 남편 없이 살던 제게 없는 집보다는 있는 집 친구가 아들에게 도움이 되겠거니 했습니다. 아들 군대 동기는 말하는 것은 날라리 같아도 명색이 명문대 출신으로 당장 입시 공부에 지쳐서 한창 뒤늦은 반항 중이었답니다. 그렇게 안면을 튼 것이 우리 희진이 여중 때였는데 또 귀여워 죽겠다며 오빠처럼 다정하게 삼촌처럼 용돈이며 선물까지 앵기며 친하게 지내더니 희진이 대학 들어가면서 점점 남자 여자로 보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희석이는 대학 졸업하고 이 친구네 큰아버지 회사에 취직해 있었는데 원래 친구네 집서 가업으로 이끄는 회사라고 합니다. 중견기업이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브랜드가 있는 제법 건실한 회사로 군대 가서 친구 잘 사귄 덕에 제 인생길까지 스스로 닦았지요.
다 제 복이 있구나. 하늘에서 남편이 돕는가 보다 하며 흐뭇하게 지켜보던 저는 희진이 졸업반 때에 자기 아버지와 한번 만나보시려냐는 소리에 시치미를 떼긴 했지만 올 것이 왔구나 했었죠. 어머니,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희진을 좋아합니다. 처음에 애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 귀엽고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여자 티가 나는 게 다른 놈한테 주기 아깝더라고요. 어머니, 저 처음 보셨을 때 철없고 뺀질거렸지만 지금은 아닌 거 아시죠? 희석이한테 건져져서 어머니 밥 먹고 저 사람 됐지 않습니까? 어머니, 그냥 희진이 저한테 넘기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아유, 이제 와서 뭘 넘기라 말아요. 딸이 물건인가? 하여간 말도 우스워. 희전이도 그러겠다고 해? 이렇게 나설 정도면 둘이, 아니 셋이서 다 이야기 됐겠구만? 통보하면서 허락받는 척은. 나도 자네 근 10년 보고 지냈는데 잘 알지. 우리 집에 그 집 살림 하나둘씩 빼돌린 게 하나둘이 아니라 안 그래도 언제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있었어. 나는 부모님이 그지 집 구석하고 사돈 맺는 거 싫다고 하실까봐 걱정이지. 아이 어머니, 그런 걱정은 마셔요. 문제야 아들 사람 만든 친구인 거 잘 알고요. 이미 희석이 통해서 집안 이야기 듣고 어머니 대단하고 장한 어머니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저 엄청 험하게 구리셨어요. 당신 잘 나가도 저는 남들하고 다르다고요. 어차피 본인도 직급 높아도 월급쟁이라는 분이시거든요. 할머니 생각난다고 어머니 존경하신댔어요. 아유, 황송하네. 남들은 올챙이 쪽 기억 못한다는데 아버님이 참 건실하고 인간적이시구만. 저희 아버지도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스님 되려고 하셨다거든요. 아둥바둥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 다 싫다고 머리 깎고 속세 등진다고 그러시다 할머니가 그거 말린다고 머리 깎고 그래서 제가 유난했잖아요. 엄마가 중간중간 풀어주고 희석이 덕에 잘 풀려서 그렇지 정신 못 차리고 그대로 살았으면 아마 저 호적파였을 거예요. 살림은 어머니가 주신 거니 마음에 두지 마세요. 제가 평소에 잘 안 먹는데 마음 먹고 먹으면 엄청 먹는 거 아셔서 남의 집 기둥 뽑는다고 걱정하셨어요. 그렇게 상견례는 아니고 예비 사돈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바깥 사돈이 일이 있어서 안사돈 되실 분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식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의논하는 자리였는데 상상 외로 수수하니 있는 티 내지 않던 안사돈도 바깥 사돈처럼 사람의 내실 있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하객수며 너무 딸릴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흔쾌히 반기며 희진이와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바깥 사돈이 이제 일이 곧 끝난다며 그리로 가자고 저를 이끌기에 따라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대기업 임원이라고 힘주고는 있지만 결국 남의 집 일 다니는 입장이에요. 그이도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그러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일단 승찬이 저것만 결혼하면 바로 사표 던지겠다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기업 임원하고 중소는 달라서요. 당장 희석이 동생이란 소리에 볼 것도 없으니 빨리 해치우자고 하고 있네요. 이래저래 우리가 참 신세를 많이 져요. 저희는 남들 시선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니 전혀 눈치 보실 것 없어요. 그런 거 맞추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내 인생 못 삽니다. 그렇게 당도한 곳이 강남의 대기업 본사였는데 출입구부터 휘황찬란하니 기가 죽었습니다. 마침 승찬이가 회사 앞에 잘 꾸며져 있다고 희진이와 내려서 또 사진을 찍으며 알콩달콩하기에 바깥사돈 기다릴 겸 안사돈과 내려서 그걸 흐뭇하게 보고 웃고 있었죠.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거기서 남편 죽고 안 보던 동서를 근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무슨 볼일이 있었던 건지
대기업 출입구에서 나온 동서가 날 보더니 긴가 민가 하다가 이내 확신이 들었는지 저에게 오는데 저는 마주치고 싶지 않아 모른 척 뒤돌아섰는데 기어이 불러 아는 척을 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형님 아니세요? 오랜만이네요. 근근히 먹고 산다고는 들었는데 여기는 웬일이세요? 그렇게 차려입고 보안팔로 오셨나? 근데 여기 잡상인 출입 금지인데 여기 몰라요? 여기 대한민국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본사 빌딩이라서 출입하는 거 엄청 까다로워요. 가족이라도 입국허 당한다고요. 나도 우리 지승이 서류 놓고 온 거 간신히 전해주고 오는 길인데 그쪽이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여기서 서성대요? 오랜만이네 동서. 볼 일 있어서 온 거야. 만날 분이 여기 계셔서. 들어가. 아니요. 그냥 못 가겠네요. 나 아직도 괘씸하거든. 형님 남편 죽었을 때 나 둘째 부인이라고 했던 거 그거 안 잊히거든. 남편 죽음 마당에도 나 후처라고 혼자 왔던 거 나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 이 모양 이 꼴을 살지. 그러니까 왜 여기 이 회사 누가 다닌다고 여기서 얼쩡대냐고 물 버리게. 여기 우리 지승이네 회사거든? 재수없으니까 옆에 아줌마 데리고 꺼져. 아니 입이 참 거치시네. 우리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 있고요. 그 사람도 이 회사 다니니까 상관 말고 갈 길 가세요. 이 소동에 사진을 찍고 있던 예비사위와 희진이가 쫓아와서 말리는데 동서를 알아본 희승이가 제 손을 잡고 데려가려고 하자 동서가 바로 희진이를 붙들고 작은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냐며 꼬투리를 잡아서 대판 시비가 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웅성거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저는 혹시라도 바깥 사돈에게 누가 될까 피하려고 했는데 더욱 신이 난 동서가 잡상인이 근방에서 서성거려서 그런 거라며 저를 비꼬며 자기 아들이 이 회사에 다녀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큰소리로 떠벌렸습니다. 그때까지 출입구 쪽을 바라보며 지켜보던 사부인이 손을 조용히 지켜들자 뒤에서부터 길이 갈리며 사람 한 무더기가 이쪽으로 오는데 동시에 수군거림이 멈추고 가까워질 때마다 회사 직원들이 날 보고 전원 90도로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 무리 중에 가장 앞에 선 양반이 박가사돈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그 소리에 따르던 무리들이 안사돈을 알아보고 다시 90도 인사를 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제가 덩달아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사부인 동서였나 봐요. 희진이 아버님 가시고 연 끊었다던. 하필 여기서 만났는데 다짜고짜 잡상인 취급을 하면서 시비를 거네요. 자기 아들이 이 회사 다닌다고 꺼지라는데 우리도 아는 사람 여기 다닌댔더니 또 말리는 승찬이한테 이 회사 직원이냐고 시비 걸고 희진이한테는 작은 엄마한테 인사 안 한다고 붙들고 늘어지네요. 이 아줌마 아들 이름이 지승이래요. 그 사람 알아요? 아줌마 봤죠? 우리가 기다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회사 사장으로 있지만 우리는 회사 앞 공터에서 시비는 안 걸어요. 안사돈의 말에 박가사돈은 뭐 이런 일이 있나 들으면서도 믿겨지지 않는다는 듯이 눈살을 찌푸렸고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지승이가 누구야? 알아봐 하는 소리가 들리자 동서가 개거품을 보글보글 물고 쓰러지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남편 죽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은 동서 흠을 잡기 위해서가 한 말이 아닌걸 머리가 있다면 알 겁니다. 여자로서 같은 입장에 편이라도 들어달라고 한 말이었는데 그걸 앞뒤 다 자르고 내 남편 목숨값 빼앗아 쓰더니만 근 20년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마치 자기 아들 다니던 회사가 자기 것인 양 저를 보험 파는 잡상인 취급하며 망신을 주더니 결국 사장 사모님에게 대뜸 시비를 걸게 된 거죠. 아니 형님 기다리신다는 분이 사장이었다고요? 사부인이라니. 그럼 이댁 아드님하고 희진이 결혼해요?
아니, 연락을 끊으니 알 수가 있겠냐고요.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사부인, 그 뭐시냐, 우리 형님이 입이 무거워서 통 이야기를 안 해요. 제가 희진이 작은 엄마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친가 친척이죠, 우리가. 희진이 사촌 오빠도 여기 다녀요. 애가 6이면 엄청난 아이라 저도 모르게. 저는 사원들 일하는데 방해할까봐. 사부인,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이쪽으로 오시라고 해서 봉변을 당하셨네요. 대신 좋은 곳 예약해 두었으니 천천히 가시며 이야기하시죠. 이리로 오세요. 너희들은 천천히 따라오고 갑시다. 동서의 개거품 투혼에도 불구하고 말도 섞기 싫다는 듯이 투명인간 취급을 한 박가사돈이 열어주는 차를 타고 높은 직급의 임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저희는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제 지난 세월, 안 봐도 뻔할 뻔짜인 동서의 난입으로 구구절절한 이야기는 필요 없이 하객도 최소한으로 아이들의 행복을 빌어줄 사람만 조촐하게 초대하며 애들 묶어주었습니다. 어차피 눈도장을 못 찍어도 소식들은 사람들의 마음 동하면 다 찾는 법이라고 말이죠. 조카 지승이는 딱히 윗선에서 별말 없었는데 직원들 눈치가 보여 그만뒀다고 합니다. 동서가 깽판 부린 그 모든 정황이 너무 상식 이하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렸다는데 딱히 불쌍하진 않습니다. 사돈 어른이 사장이 아니었다면 입장이 전혀 반대였겠죠. 사돈 어른은 이런저런 인간들의 얄팍함에 질리셨는지 애들 결혼시키고는 바로 그만두시고 원래 가업인 회사로 들어가서 잠바 입고 일하고 계신답니다. 우리 희진이도 그렇지만 희석이도 귀히 여기며 길을 터주시는 은인으로 아버지 복 없다 했던 제 서운함을 다 메우고도 남는 분이시죠. 저도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돈으로 희진이 체면은 세워주며 결혼시킨 이후로 한시름 덜고 사부인과 애들이 손주 낳으면 봐줄 생각으로 요즘 둘이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른 손주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